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익산의 초등학교에 이어 전주의 고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초등학교 성장평가제에 대해 혼선과 함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불만인 성장평가제 심층 취재했습니다. 전주에 3D 프린팅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할 3D 프린팅의 성장 잠재력과 가능성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권 뉴스입니다. 초여름 날씨에 먹거리 안전에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식중독이나 식중독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올 들어 두 번째로 식중독 의심 증세가 신고됐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 34명가량이 어제부터 설사와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증세가 심한 2명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오늘 오전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학생들을 모두 일찍 귀가시켰습니다. 먹었는지 잠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일찍 끝났는데 1시쯤 12시 넘어서. 보건당국은 지난주 금요일 학생들이 먹은 점심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날 인근 대학에서 체육대회를 한 전교생이 이 대학 급식소와 외부 업체 도시락 중에 선택해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학교와 보건당국은 음식물을 통한 식중독 가능성에 주목하고 가건물과 남은 음식물을 채취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가건물을 채취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했어요. 오늘. 그 결과는 한 일주일 있으면 나올 거예요. 한편 지난달 말에도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20여 명의 학생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더워진 만큼 음식물 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성장평가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초등학교 교실에서 시험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전 준비 부족으로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모두 혼란스럽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예년 같으면 중간고사 시기이지만 이 학교에서는 몇 년째 중간과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고 있습니다. 3학년 학생들이 교사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인쇄물은 북유럽의 수학 교과서. 교사가 자율성 있게 가르치고 평가하기 때문에 교과 과정도 재구성하고 부교재도 따로 마련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평가는 단순 암기를 확인하고 지식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파악하는 거였다면 성장평가제는 힘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학생들이 흥미있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게 초등성장평가제의 목표입니다. 교육과정 구성권이라든가 평가권이라든가 좀 수업권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제 선생님이 함께 모아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혁신학교 같은 일부에서 도입했던 수업과 평가 방식이 올해 도내 전체 초등학교로 확산되면서 적지 않은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교사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무척 늘었고 무엇보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이나 방향에 대해 교사 스스로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갑자기 제도 도입이 결정되면서 충분한 연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그런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해주는 그런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면 학교 현장에서 그런 것들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심지어 단원평가나 수행평가 같은 시험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긴장도가 오히려 높아졌다는 불만도 나오는 상황. 학부모들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도 부족했습니다. 단원평가 자체를 시험으로 엄마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육 정책이 성공하려면 학부모 정책이 성공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좀 무시하고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충분히 준비를 한 후에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는 것이 교육 정책으로서 바른 방향이고 또 학부모에 대한 신뢰도를 얻는 방향입니다.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이고 줄 세우기식 결과 평가가 아니라 과정 중심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도입했다는
초등성장평가제가 너무 서두른 것은 아닌지 보완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주시 도도마을과 인근마을 주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에 제기한 항공대대 이전 사업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항공대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별도로 제기된 사업 자체의 취소와 무효 여부를 다투는 두 건의 행정소송은 현재 각각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20대 총선에서 도민들의 민의는 새로운 정치, 전북 정치의 복원이었습니다. 이런 기대로 선택한 제1당 국민의당. 하지만 전북은 변함없이 변방 취급이었습니다. 이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당 의원 20여 명이 전북을 찾았습니다. 지지부진한 새만금의 지원과 분리공사와 논란이 제기돼온 기금본부의 차질 없는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9일 상정과 처리를 앞둔 민선 6기 도정 핵심 법안인 탄소산업법 처리에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19대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만은 잘 안 되면은 20대에서. 민생 간담회에서는 현장 보육 관계자들로부터 맞춤형 보육료 20% 감액과 누리과정 예산 등 보육 대란의 심각성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해결에 대한 부탁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국민의당에서 당론으로 정해주시고 또 안철수 대표님의 대표직을 걸고 안철수 대표는 정부 정책을 따르는 어린이집이 오히려 손해라며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구조를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대 국회가 열리면 열심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지 그 문제 제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누리예산 확보나 지역 현안인 탄소법 처리 모두 당론으로 채택할지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의원들은 기금본부 건설 현장을 둘러보는 것을 끝으로 반 4시간의 전북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둘러 5.18 전야제가 열리는 광주를 향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전북 방문 일정도 5.18 기념식이 열리는 광주 일정에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 제1당으로 올라선 국민의당이지만 전북을 호남 정치의 종속 변수로 취급하는 태도는 기존 정치권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남원시는 장애인 폭행으로 무리를 빚은 중증 장애인 시설에 대해 시설을 옮기겠다는 의사를 밝힌 장애인 8명 가운데 2명을 전원 조치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시설장 교체나 폐쇄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남원의 한 중증 장애인 시설은 사회복지사들이 5년간 23명의 장애인을 상습 폭행해 2명이 구속되고 15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확정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심리치료를 지원해주고 창구를 설치해 추가 피해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2013년에 접수한 43명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4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고 추가로 접수한 28명은 현재 피해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사물을 입체적으로 인쇄해내는 3D 프린팅 센터가 전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시제품 제작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기업 활동에 큰 도움이 기대됩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물 절반 크기의 닭종이 인형을 하나 만들려면 보통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대부분 뼈대 부분을 닭종이로 일일이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닭종이 인형의 뼈대를 3D 프린터로 제작하면 인형 제작 기간을 2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도 체험이나 이런 키트 상품으로는 충분히 좋다고 저희들이 만족할 단계까지 와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전주에 자리 잡은 3D 프린팅 센터는 기업 인력 교육과 시제품 제작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중소기업들은 대량 생산 전에 시제품을 만드는 것도 큰 부담인데 3D 프린터가 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모형으로 제작을 해서 금형 제작 전 단계에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수정 작업을 거쳐서 30여 대의 3차원 프린터와 주변 장비를 갖춘 전주센터는 전통문화상품과 탄소 관련 제품 쪽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통 산업 구조를 바꿀 것으로 기대되는 3D 프린터가 전주에 신성장 산업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정호영 의원은 전북은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도로나 철도 교량이 많아 농경재 1조 피해가 심각하다며 도가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교량 관련 농작물 피해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하지만 농민들이 절차를 잘 알 수 없다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군산시 산북동의 한 아파트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37살 이모 씨가 경찰을 피해 옆집으로 달아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아파트 문을 잠가 119의 도움을 받아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오늘부터 추경 예산안 등 23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임시회에 돌입했습니다. 도의회는 전라북도가 제출한 2,625억 원과 도교육청이 제출한 883억 원의 추경안을 심의합니다. 조선사의 구조조정이 예정된 가운데 군산시가 납품업체에 세제 지원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46개 협력사가 지방세 징수 유예를 신청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다 뇌사 판정을 받은 26살 이준상 씨가 심장과 간 등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씨의 장기는 환자 5명에게 전달돼 새 생명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 14일 달리는 버스에서 춤을 추는 현장을 단속해 운전자에게 10만 원의 범칙금과 40일 면허 정지를 내렸습니다. 고순대는 올해 음주 가무 행위 8건을 단속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 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입니다. 경영위기를 겪으며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전주 신성여객 시내버스 회사가 제1여객에 인수됐습니다. 전주 제1여객은 직원 250명의 고용 승계 등 신성여객의 인수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회사명을 바꿨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